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대한사회국장을 맡고 있는 양수남이라고 합니다. 제주의 귀한 생명수인 용천수가 각종 개발과 우리의 무관심 속에 사라지고 있는데요. 20년 전 1,000군데에 달했던 도내 용천수는 이제 600여 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주 용천수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더 늦기 전에 사라져가는 용천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에서 물은 다른 지역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뿌리내려 숨쉬는 모든 생명이 한라산과 곶자와를 거쳐 흘러나오는 물에 의존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용천수는 지하수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천수가 말라가고 있다면 땅속에 지하수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용천수가 오염되었다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용천수 조사팀은 2018년부터 용천수 보전운동의 일환으로 시민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서귀포시의 법한동과 하원동 등에 위치한 용천수를 조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1,000개가 넘어가는 용천수가 지금은 약 300~400개 사라져서 지금 700개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 그동안 많은 개발로 인해서 사라졌고 또 훼손됐죠. 그래서 이 사라진 용천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남한 용천수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어떤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보존할 수 있는지 이런 정책들을 좀 도출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원동 법화사에 있는 용천수입니다. 법화수라 불리는 이 용천수는 절에서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이후 하원마을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1985년까지 상수원으로 이용됐던 수원입니다. 이렇게 제주에서는 1970년대 지하수 개발을 통한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유일한 식수원이자 생활 농업용수 역할로 중요성이 컸습니다.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고 용천수 하나가 인간의 문화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과 무생명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의 보물인 용천수가 많이 사라졌는데요. 2020년 제주연구원에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에 분포하던 총 1,025개소의 용천수 중 수백 개가 각종 개발로 사라져서 현재는 656개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형 훼손이 사실상 이제 행정당국의 어떤 용천수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제주도 당국에서도 이게 좀 이게 용천수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 예전과 달리 토목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이제 좀 원형을 좀 보존하는 형태로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화수와 함께 이 지역 주민들의 생명수로 빼놓을 수 없는 통물입니다. 이 용천수는 하원마을 동쪽에 사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했으며 통을 파서 만든 샘이라고 해서 통천이라고 됐는데요. 상수도가 들어온 후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1984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비되면서 식수통과 물통 하나만 남아있지만 지붕을 휘운 산물터와 돌담은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용천수 자체가 어떤 자연 자원이기도 하지만 제주도의 어떤 역사 문화적 아주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그런 역사성이 사라지게 한 어떤 개발의 모습들이 제주도 개발 실태를 보여주는 거라서 어떤 제주도의 어떤 원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천수 조사를 하면서 개발의 어떤 뒷모습,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특히 시멘트를 발라 반듯하게 정비하거나 구조물을 입혀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된 용천수도 많습니다. 용천수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용천수 조사를 위해 도착한 곳은
법환동입니다. 법환동은 고려 공민왕 때 목호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서 최영 장군이 주둔했던 곳인데요. 그만큼 이곳은 수천 명의 군사가 진을 치고 있을 만큼 많은 양의 물이 나오는 용천수들이 있었습니다. 목호 잔당들이 또 범섬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범섬을 포위하면서 여기서 군막을 쳤던, 그래서 이곳을 막숭물이라고 하고요. 동가르물, 서가르물, 엉덕물 등 이곳이 다 군막을 쳤던 곳이 용천수라서 여기서 식수를 구하고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용고의 잔당들을 잡았던 그런 역사적인 곳입니다. 이렇게 제주 용천수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약천사 경내에 있는 도욕샘이라는 용천수인데요. 이 물은 아주 깨끗하여 마을 표제나 토신제 등 큰 제를 지낼 때 사용됐으며 아이가 아플 때도 이 물로 치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주 용천수에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고유한 문화가 깃들어 있는데요. 용천수 지역 주민들은 이 물로 인해서 아픈 병을 치료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하여튼 어떤 힘을 내는 도구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용천수 가치란 게 이제 여러 가지 자연 상태적 가치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인간과 연계된 역사론의 가치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의 생명수이자 젖줄인 용천수. 하지만 우리의 무관심 속에 훼손되고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더 늦기 전에 체계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행히 용천수 조사를 통해 발견한 작은 희망도 있는데요. 바로 이전의 모습이 그대로 잘 남아있는 용천수입니다. 송당리에 있는 거슴샘이 오름 자락에서 나오는 용천수인데요. 아직도 나오는 물이 많아서 아래쪽으로는 습지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동식물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름에서 용천수가 나오는 경우는 특히 드물기 때문에 더욱 잘 보존해야 하는 곳인데요. 예전 모습으로 복원이 잘 이루어진 용천수도 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수확물은 시멘트를 쓰지 않고 돌로만 축조해 그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용천수 지금 보존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근거가 약하다 보니까 어떤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안에 개정을 통해서 용천수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법조처도 놓고 또 그에 근거해서 또 조례를 개정해서 용천수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산섬 제주의 축복이자 제주 사람들의 문화와 삶, 그리고 제주 생태계의 생명을 이어주는 용천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런 만큼 더 늦기 전에 제주 생명수를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